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모빌리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티가 드디어 확정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이 풀렸습니다. 우티가 이제 확정요금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저번 주에 이슈는 우티에 대한 부분들, 국토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웬만하면 굽신 뭐 좀 부탁 이런 부분들 좀 안 하는데 제 부탁인지 아니면 제 영향이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었을 거고 공교롭게 그냥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에서 어떤 입장들이 나왔다고 보는데 우티가 카카오택시처럼 이제 사전 확정 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목요일날 25일날 나왔던 25일날 국토부는 우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가맹택시에 대한 우티 가맹에 대한 확정 요금제에 대한 부분들 인가를 최종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2월 달 중으로 확정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확정요금제에 대한 부분들과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들이 다르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부분들이냐면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은 탄력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출발지에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3,800원이 야간 같은 경우는 이제 4,600원이죠. 4,600원에서 시작을 하는데 애당초 총 요금의 20-30%를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탄력요금제 시스템은 뭐냐 하면 손님들에게 지금은 탄력요금제 시행시간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최종 요금제 미터기 요금제에서 20%를 더 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터기 요금이 10,000원 나왔으면 20% 할증을 붙여서 12,000원의 요금을 지불하시는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택시를 부르시겠습니까? 해서 물어보고 손님들에게 물어보고 택시를 불러서 택시가 오면 택시는 20%의 요금을 더 받는 요금제가 탄력요금제입니다. 그리고 확정요금제는 우리가 지방 갈 때 썼던 요금제입니다. 지방 갈 때 뭐 이런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데 가면 4만원 요즘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장거리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5만원 주셔야 됩니다. 서울 강남 기준의 출발점 기준으로 뭐 한 45만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 또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말매다라고 얘기를 보통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원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천안이나 또는 뭐 대구나 대전 정도 지역 가시는 분들은 이제 말매다로 이게 결국은 이게 이런 요금제가 확정 요금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단거리 요금제에도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들은 중개형 택시보다는 가맹형 택시에 중점적으로 가맹형 택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카카오는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고 우버가 이번에 인가를 받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죠. 신림동에 보통 야간 할증 시간에 놓고 본다면 한 12,000원 정도 강남역 기준에서 신림역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12,000원 정도 나오는데 우버에서 18,000원, 15,000원 또는 2만원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딱 2만원을 손님들에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이 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은 손님의 동의가 필요한 요금제입니다. 그래서 앱을 이용한 택시 승차 이외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택시 기사들이 지금 우버에서 예를 들어서 2만원 요금제 쓰는데 18,000원 주고 이거 불법이에요. 이러면 불법이고 앱을 통해서 승객과 기사가 서로 간에 쌍방 합의가 됐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림동에 12,000원 되는데 앱 공지에 18,000원 또는 15,000원 15,000원만 해도 한 20% 25%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15,000원 그러면 15,000원에 요금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신림역 15,000원 확정요금제입니다라고 알려주면 기사가 15,000원? 우리는 머릿속에 딱 거리 계산이 나오면 그러면 더 받는구나. 한 2,000원, 3,000원 더 받는 요금제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빨리 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요금 인상이에요. 이 부분들은 부분적 요금 인상의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대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요금 여기 보면 이제 뉴스핌에 보면 사전에 요금 확정하면 확정 요금 미리 알려준다라고 돼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손님들에게 미리 요금에 당신의 요금이 얼마 나온다. 그래서 미리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한 20-30% 위로. 이 부분들은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승객이 없는 시간에는 다운 요금제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그 부분들은 뭐 아직은 뭐 지금 현재 다운 요금제를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그 부분들은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택시 요금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 원래 카카오는 원래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안 했죠. 1등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할 때 우버가 제일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우버 제가 듣기로는 우버에서는 제도 자체를 좀 시행하고 싶었는데 국토부에서 사전 확정제 도입에 대한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인가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우티에 대한 사전 확정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티는 하루빨리 이 사전 확정제에 대한 요금제를 시행을 해서 조금 택시 업계에 좀 선도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우티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럴 경우 미터기 사용 안 해도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레방아님. 그럴 경우에는 미터기하고 별도의 요금인 부분들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터기 사용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질문 조금 이따가 받을게요. 조금 이따가 받겠습니다. 지금 택시업계의 모든 그 시스템상으로 또는 그 택시 환경으로 보면 카카오가 1등이기는 한데 카카오가 1등의 의무나 책무, 책임감을 별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2등인 우티가 굉장히 1등의 책무까지 짊어지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등과 똑같이 해서는 1등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카카오가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따라한다면 1등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2등은 1등과 다른 방법으로 치고 들어가서 허를 찔러야 1등의 허를 찔러야 이게 이제 그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인데 항상 보면 모든 모빌리티 회사들이 카카오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카카오가 가는 길 결국은 편한 길 좋은 길만 따라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티는 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험난하고 조금 돌부리가 많고 힘든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1등을 따라가서는 결코 1등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1등이 안 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1등과 차별화 전략 으로 가면서 그래야 1등을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나 아니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우티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새로운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라 방향성을 잡고 나가는 부분들이라 우리가 조금 응원할 부분들은 응원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그때부터 회초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등은 조금 너그럽게 봐야 돼. 2등의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시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들은 우리는 조금 너그럽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1등이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한 6대4 정도의 택시 시장에 대한 호출앱 시장이 한 6대4만 된다 그래도 똑같은 잣대로 1등과 2등을 평가하겠는데 지금은 9대1 상황이에요. 모든 그것도 그나마 1이라는 숫자는 2등 업체 나머지 1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모빌리티들을 합쳐야 1이 돼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독점의 시대에
택시 앱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카카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 또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은 뭐 한 7대3, 6대4 정도, 그러니까 다른 앱들이 한 40%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뭐 다른 앱들이 카카오를 넘어설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을 거로는 감히 바라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7대3 정도의 비율은 가지고 가줘야, 그래야 카카오가 심히 독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카카오는 귓등으로 들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경쟁자를 키워서 1등 업체가 갑질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야 택시업계도 건강하게 가고, 그리고 카카오도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와 리프트가 두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우버 70%, 리프트 30%예요. 미국 호출앱 시장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서로 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뭐 1등 업체를 뺏기진 않을 거라고 봐요. 당분간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등을 할 부분들이라고 보고, 나머지 업체들이 한 30%에서 40% 정도의 점유율만 가지고 가면 카카오 갑질을 하라고 해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 갑질은요 절대 독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질할 수 있는 그 현상들은 절대 독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부분들이지, 5대5로 양분하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갑질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7대3 정도로 택시앱이 양분화가 된다면 분명히 그 갑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수그러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확장에 대한 부분들, 또 2등 업체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물꼬는 트였다. 이제는 우티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확정요금제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승차난을 일어나는 시점에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승객들에게는 우티를 부르면 빨리 온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또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정요금제를 통해서 같은 거리를 조금 더 많이 받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우티에서 빨리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냈으니까 빨리 시행을 해주셔서 그런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택시업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2월 달에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우티가 시행을 하면 카카오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막바로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티가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그래야 시장이 조금 더 그 활성화가 뛰어요. 카카오가 1등이 하는 걸 먼저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티가 먼저 해야 됩니다. 우티가 먼저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확정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우티가 시작을 하게 되면 카카오도 분명히 생각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러면 어떠한 현상들이, 지금 아까도 제가 방금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갈 수 있는 요금을 더 내겠다는데 요금을 더 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시킬 수 있어서 본인들의 진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택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증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박자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가격을 동결시켜버리면 공급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가격을 동결시켜버리면, 아니 기왕이면 빨리빨리 출하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가격 받는데. 그런데 요금이 인상이 되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빨리 땡겨야지.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확정요금제가 시행이 된다 그러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간에 많이 나오죠. 기왕이면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하는 게 그럼 2배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낮에는 낮이나 밤이나 같은 거리를 갔을 때 같은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굳이 밤에 나올 이유가 없는데, 밤에 나오면 길도 안 밀리죠. 그 다음에 요금도 더 받죠. 물론 거기다 20% 할증에 대한 부분들도 더 받죠. 이러면 요금이 낮에 받는 거에 더블 효과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기왕이면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그러면 야간 승차난이 많이 완화되겠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간 승차난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승객은 요금을 더 주더라도 빨리 가자에 대한 개념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택시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늘어나니까 더 몰려 나올 거고, 그러면서 수요는 점점 비싼 요금이 비싸 이러면 지하철 타고 가겠지. 지하철 끊기기 전에 가겠지. 택시 타는 게 그게 아까우면 지하철 타고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요가 줄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야간에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밤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니까 밤에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맞춰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티가 확정요금제를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부작용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을 건데, 그런 시행착오 이런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 모든 제도를 시행하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꺾이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밀고 나가셔서 확정요금제가 서울에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